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빠는 패션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최고급 옷들을 보면서 자랐죠. 자연스럽게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휠체어를 타세요. 제가 5살 때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시게 됐죠.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곁에는 항상 실장님이 계셨고 저도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엄마는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셨어요. 제가 16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회사의 지분도 엄마와 제 앞으로 남겨주셨고, 그렇게 엄마는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죠. 휠체어를 타는 여자 CEO라니. 이사회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했죠.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할수록 난 더 강해질 뿐이야. 그러다가 전 진석이란 남자를 만났어요. 패션 위크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죠. 그때 진석은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명 매거진과 작업한다면서 명함도 건네줬죠.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세련된 말투, 센스 있는 패션 감각, 그리고 예술가다운 감성까지. 한 달 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진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와인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그의 SNS에는 늘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죠.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걸. 어느 날 진석이 들떠서 연락해왔어요. 가고 싶던 회사에 취직했다고. 근데 그게 우리 회사더라고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스펙도 화려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진석은 몰랐죠. 제가 누군지도 우리 엄마가 대표라는 것도. 그때 말해줄 걸 그랬어요. 하지만 자꾸 망설여졌어요. 진석이 저를 배경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진석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했죠. 샴페인을 마시면서 우리 결혼할까요? 라고. 그때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사랑에 빠진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레스토랑 계산도 제 카드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진석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당연했죠. 딸이 처음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진석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무슨 흉물이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식사 내내 진석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엄마의 질문에는 짧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고, 심지어 엄마가 파스타를 먹다가 소스를 조금 흘리셨는데 진석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야, 이거 아니야. 난 이런 거 못해. 식사가 끝나고 진석이 한 첫마디였어요. 그 세련되고 부드럽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죠. 장애인이랑 가족이 돼야 한다고? 미쳤어? 누가 그런 걸 감당하냐고. 내 체면은 뭐가 돼? 장모가 장애인이라고? 에이, 짜증나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요? 그동안의 모든 달콤한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야, 감당?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진석은 오히려 더 거세게 나왔죠.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장애인 장모 모시면서 남들 시선 받고 싶지 않아. 그냥 헤어지자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연락도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헤어져. 나도 너 같은 인간 감당 못하겠어.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며칠 뒤 회사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진석과 마주쳤는데 그때 진석이 저를 보더니 막무가내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야, 여긴 왜 왔어? 우리 이제 남남하냐? 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날 스토킹해? 너 이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뭐? 내가 널 스토킹한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회사 전체에 방송이 울렸죠. 김민지님, 대표이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그제야 뭔가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인사팀에서 신입사원들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진석이 제출한 학력 서류가 전부 위조됐더라고요.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경력도 전부 가짜였어요. 심지어 포트폴리오에 있던 사진 작품들도 전부 인터넷에서 훔쳐온 거였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석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이전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회사 법무팀이 조사한 바로는 이전에도 3번이나 비슷한 일을 저질렀대요. 부유한 집 딸과 사귀다가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그야말로 프로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걸 안 다음부터 진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난 정말 몰랐어. 장모님이 대표시라니. 잘할게 제발. 나 좀 봐줘. 나 정말 너밖에 없어.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에요. 어느 날 진석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산 꽃다발 들고 가격표도 안 뗐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더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지 씨 놓치면 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 서류 위조해서 입사한 사원 맞으신가요? 우리 딸 가지고 농락한 그 사람이 전과도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실장님께 말씀하셨죠. 실장님, 이 사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서류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사기 전과도 있으니 구속 수사 의뢰하시고요. 그리고 인사팀에도 연락해서 해고 절차 진행해 주시고 법무팀에는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진석의 얼굴이 그야말로 흑빛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로 해고됐고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죠.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들에게 받아낸 합의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어요. 진석이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 저처럼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당한 여자들이었죠. 심지어 한 피해자는 임신까지 했다가 파혼당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진석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식사들은 전부 제 카드로 계산했던 거였고 그가 SNS에 올린 명품들은 전부 대여하거나 중고샵에서 잠깐 빌린 거였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집이라고 했던 고급 빌라도 에어비앤비로 하루 빌려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진석의 통장 내역을 조사했는데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합의금으로 도박을 했더라고요. 전부 탕진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위조 서류로 지원한 거였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박을 터뜨리려고 했어요.
좀 사는 집안 같아 보여서 충분히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찰 조사에서 진석이 한 말이에요.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판결이 난 뒤 진석은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1년 6개월 후 진석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과자에다 회사에서 고소까지 당했으니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은 꿈도 못 꾸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진석이 다시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돌려놔라. 전과자 만들어 내 인생 망친 값 내놔라라는 내용이었죠. 우리 엄마가 그걸 보시고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몰랐니? 세상에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일수록 남 탓만 하지. 그리고 경비팀에 전화 한 통을 하셨어요. 네, 회사 앞에서 불법 시위하는 사람이 있네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진석은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요. 그리고 저는요? 전 이제 우리 회사 디자인실 팀장이 됐어요. 다음 시즌 컬렉션을 제가 총괄하게 됐죠. 얼마 전에는 패션 위크에서 제 디자인이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제 컬렉션의 주제가 극복과 성장이었거든요. 휠체어를 타시는 엄마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나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에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인성, 그리고 가치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보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 됐잖아요. 때론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봄비가 그쳤네요. 창 밖에 무지개도 떴어요. 인생이 이래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뒤에는 항상 더 환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